국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국민평형을 줄여 부르는 말로 한국에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평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국민평형은 언제부터 정해진 것일까요? 1970년대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평균 가구 원수가 5명 정도였고 1인당 적정 주거 면적을 5평으로 산정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25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25평을 82.6제곱미터로 변환했지만 딱 떨어지지 않아 사용하기 쉽게 85제곱미터로 정한 것이 오늘의 국민평형이 되었습니다. 그럼 국민평형이 정말 적당한 규모일까요? 우리가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주거 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인당 주거 면적은 34.8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 면적 기준 3인 가족이 필요한 면적을 계산해보면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로 40평 이상의 아파트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처럼 주거 면적이 넓어질수록 주거의 질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 아파트의 면적별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아파트 면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는 전체의 1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최근 수년간 수요가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수요가 적은 중대형 평수들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수요가 적은 대형 평수 아파트들의 경우 주요 평형들과는 달리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과열되지 않아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합리적인 예산으로 접근 가능한 대형 평수 역세권 아파트 10곳을 찾아봤습니다. 6억에서 8억대 예산 안에서 서울의 다양한 입지의 역세권 대형 평수 아파트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마천 금호 어울림 1차 40평입니다. 2002년식 215세대, 주차는 세대당 1.37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2000년대 전후로 지어진 40평대 구조로 3베이의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5호선 마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옆으로 공원이 있으며 초등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단지 주변 일대가 거여 마천 뉴타운으로 개발 중이며 재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일대가 천지개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40평은 과거 최고가 10억 2천까지 거래됐습니다. 최근 실거래 내역은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최저 매물은 8억 9천입니다. 전세 매물은 없으며 최근에 거래된 전세 가격은 5억입니다. 첫 번째 서울 대형 평수 역세권 아파트는 마천 금호 어울림 1차였습니다. 소개하는 아파트는 후반으로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하는 서울 대형 평수 역세권 아파트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42평입니다. 1997년식 960세대, 주차는 1.27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회기역과 청량리역이 도보 1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가 있으며 공원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 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이며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입지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 아파트 42평의 전고점은 12억이었으며 최근 실거래가는 8억 7천입니다.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은 8억 7천부터 있으며 전세 매물은 하나 있는데 6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 대형 평수 아파트 중 두 번째 아파트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아파트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 42평입니다. 1987년식 228세대,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입지의 경우 2호선 까치산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까치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있으며 단지로 가는 길이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이 아파트 42평은 과거 최고가 7억 2천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실거래가는 6억 9,300입니다. 나와 있는 호가 매물은 8억인데 지난 최고가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전세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서울 대형 역세권 아파트는 화곡동 미성 아파트였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서울 역세권 대형 아파트는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코오롱 아파트 43평형입니다. 1999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 453세대, 주차는 세대당 1.01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앞서 소개한 아파트들과 비슷합니다. 입지의 경우 1호선 신의문역이 도보 6분, 6호선 돌고지역은 도보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중고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중랑천도 가까이 있어 산책하기 좋아 보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데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코오롱 아파트 43평의 전고점은 9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7억 7,300입니다. 호가 매물이 7억 9천에 나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하나 있는데 6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오롱 아파트가 네 번째로 소개한 서울 대형 평수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아파트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46평입니다. 1991년식 세대수 1000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는 1호선 금천구청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안양천이 바로 인근에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독산 한신 아파트는 서울이지만 광명 하안동과 소하동 생활권에 더 가깝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가 버스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독산 한신 아파트 46평은 과거 최고가 9억 6천만 원까지 실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6억 8천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저 매물은 7억 4천부터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없으며 최근에 거래된 전세 가격은 4억 9천입니다. 한신 아파트가 다섯 번째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아파트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응암우성 아파트입니다. 1988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 292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1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마찬가지로 방 4개, 화장실 2개인 전형적인 40평대 구조입니다. 입지의 경우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달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빌라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호재로 서부선이 단지 가까운 곳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응암우성 아파트 42평은 21년 6월 최고가 8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거래가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최저가 매물이 7억 3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없으며 최근에 거래된 전세 가격은 4억 5천입니다. 응암우성 아파트가 서울시 역세권 대형 아파트 중 여섯 번째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는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수유 벽산 1차입니다. 1993년식 1454세대, 주차는 세대당 0.77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역시 비슷합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우이신설선 가오리역과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4호선 수유역도 도보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우이초입니다. 주변의 인프라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수유 벽산 1차 42평의 전고점은 8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억 8,500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동일 평형의 호가 매물이 7억부터 나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최근 전세 거래는 4억 7천이었습니다. 서울시 대형 평수 역세권 아파트 7번째는 수유 벽산 1차였습니다. 계속해서 8번째 아파트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동아불암 아파트입니다. 1999년식 673세대, 주차는 세대당 0.94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는 비슷합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4호선 당고개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가 단지 건너에 있으며 불암산이 가까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주변 상권은 부족한 편입니다. 동아불암 아파트 42평의 최고가는 최근에 거래된 6억 9,500이었습니다. 지난 상승장에는 거래가 없었으므로 최근 거래에서 최고가가 경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6억 9천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전세 거래를 보면 최근에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동아불암 아파트가 8번째 소개 단지였습니다. 이어지는 9번째 아파트는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삼환 아파트 42평입니다. 1995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는 783세대, 주차는 세대당 0.9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1호선 개봉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가까이로 남부순환로가 가까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또한 아이파크몰과 코스트코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개봉초인데 대로를 건너야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아파트 42평의 과거 최고가는 8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6억 8천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6억 8천부터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최근 거래된 전세가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개봉동 삼환 아파트가 9번째 서울시 대형 평수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벽산 라이브파크입니다. 2004년에 준공되었으며 세대수 2075세대의 주차는 세대당 1.18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는 역시 방 4개, 화장실 2개로 40평형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솔세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초중, 고등학교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이 바로 옆에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주변 상권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벽산 라이브파크 40평은 과거 최고가 8억 5천만 원,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6억 9,900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은 6억 7천이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전세 거래는 3억 4,600입니다. 벽산 라이브파크가
서울시 대형 평수 역세권 아파트 중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6억대에서 8억대로 구매 가능한 역세권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의 쾌적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대형 평수 아파트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영상에 나온 단지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캡처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